일요일 듣기 평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슈퍼우먼이자 파워 J 로렌 니콜슨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살 영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어는 성조가 중요하죠. 四是四，十是十，十四是十四，四十是四十。 영어는 단어의 음절이 많기 때문에 강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단어들은 강세가 중요하니 여러 번 들으면서 귀와 입에 익혀주세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포도농장에서 매니저로 주 6일을 일하면서 4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도 땄습니다. 요리는 셰프 수준이고 시즌마다 집안 꾸미기는 기본인데다가 늘 집안은 이케아 쇼룸보다 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뒷마당 텃밭에서 채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는데 시간, 일간, 주간, 월간, 연간 계획을 워낙 잘하다 보니 각종 플래너를 디자인해서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쓰도록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아이들 장난감도 직접 만들어주고 짬을 내서 유튜브 영상도 혼자 촬영하고 더빙 편집해서 올리는데 하루 스케줄을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6시 30분에 일어났다고 하는 니콜슨 씨는 평소에는 6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6시에 기상해서 아이들이 일어나는 시간인 7시 사이의 시간과 저녁에 아이들이 잠든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보시죠. I call them fringe hours. I call them fringe hours. I call them fringe hours. 프린지는 경계,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옷의 술 장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옷, 술은 없어도 되지만 있어서 나쁠 건 없겠죠? 예쁘니까요. 그럼 fringe hours는 뭘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8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출근 시간과 출근 거리를 생각하면 적어도 7시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알람을 몇 시에 맞추시겠습니까? 저는 7시 정각에 맞추겠습니다. 어떤 분은 좀 안전하게 6시 50분에 맞추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니콜슨 씨는 다릅니다.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7시까지의 1시간을 fringe hours라고 이름 붙이고 바쁜 일과 중에 가지기 힘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어서 나쁠 것 없는 1시간의 프린지를 만들어서 시간표라는 옷에 붙인 거죠. 그럼 그 시간에 뭘 할까요? 들어보시죠. That's how I'm able to compartmentalize. That's how I'm able to compartmentalize. That's how I'm able to compartmentalize. 노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행해야 하는 많은 책임들을 구획화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듣기 평가에서 material이 물질이라면 물질화하다는 materialize였죠. compartment는 구획이고 구획화하다, 구분하다는 compartmentalize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독특한 점은 주로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단어에서 mentalize가 보인다고 해서 머릿속과 관련이 있는 건가 생각하신다면 그런 건 아닙니다. compartment의 형용사인 compartmental에 ige를 붙이다 보니 compartmentalize가 된 것뿐입니다. emotion, emotional, emotionalize, region, regional, regionalize. 아이들을 위해 할 일, 직장에서 할 일, 집안일, 유튜브 만드는 일 등등 그날 할 일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할 일들을 아침 시간에 다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노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일주일치 일정을 다 정리해 놓는다고 하네요. 그것도 시간대별로 블록 스케줄 해둡니다. 그렇게 미리 정해둔 일정을 보면서 아침 시간에 그날 하루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이죠. 그동안 남편은 뭘 할까요?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남편 포도농장에 일이 생겨서 자기가 도시락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 남편이 포도농장 그리고 와이너리의 오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도시락을 싸야 하는 업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fringe hour를 포기하고 30분을 더 잤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학교 급식이 없나요? 왜 도시락을 싸갈까요? 있죠. 하지만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미국 급식은 적어도 우리 기준에서는 엄청 부실합니다. 건강한 채소보다 인스턴트가 많은 편이고요. 또 자녀에게 채식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할랄 같은 이슬람 방식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는 도시락을 싸간다고 하네요. 하지만 부모들도 바쁘니까 그나마 좀 나은 마트에서 파는 런처블스라는 과자, 치즈 등이 들어있는 기성 제품을 사서 들려보내는데 우리의 슈퍼우먼 니콜슨 씨에게는 어림도 없죠. 건강한 도시락을 매일 직접 준비해서 손에 들려보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중고등학교 내내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그때는 급식이 없긴 했었지만 그래도 새삼 감사하네요. 니콜슨 씨는 아이들이 좀 크면 아마 내년쯤에는 스스로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Right now, it's just too hectic with the little ones. Right now, it's just too hectic with the little ones. Right now, it's just too hectic with the little ones. hectic은 정신없다, 매우 바쁘다 라는 뜻입니다. 4명 중에 어린 2명을 씻기고 입히고 준비시키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아이들이 스스로 챙기도록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애들이 스스로 도시락을 챙기도록 하면 시간이 더 절약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엄마는 4개를 10분이면 준비하지만 애들은 자기 것만 하는데도 30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만약 내년쯤 되어서 막내도 일어나서 씻고 옷 입는 것까지 혼자서 할 수 있다면 30분이 걸린다 해도 시킬 수 있겠죠. 바쁘다는 일반적인 표현 busy와 hectic이 다른 점은 I'm busy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I'm hectic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기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물이 아니라 상황이 hectic한 것이죠. It's hectic. It's a hectic hour 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니콜슨 씨가 멋진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는 길에 장을 봐왔는데 식료품들을 정리하면서 요즘 먹고 있는 파우더로 된 영양제 AG1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광고는 아닌 것 같은데 광고가 붙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의 찬사를 보냅니다. 자녀를 낳아본 여성이라면 공감할 것이라며 어떤 증세가 좋아졌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네요. My bloating is down, way down. My bloating is down, way down. My bloating is down, way down. bloating은 복부 팽만을 말합니다. 배가 가스로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특히 노년이나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흔하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세를 말할 때는 보통 현재 완료형을 많이 씁니다. I've been, I've had를 사용해서 I've been feeling bloated lately. I've had bloating these days 라고 하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I've had bloating lately 하면 난 요즘 배에 가스가 차 라는 말이고 I've been having bloating lately 라고 하면 난 요즘 계속 배에 가스가 차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차이점이 뭐죠? 두 번째 문장은 계속 그리고 지금도 가스가 차 있다는 것이죠. 유사한 표현도 몇 가지 알아볼까요? 소화불량, indigestion, 속쓰림, heartburn, 배아픔, stomachache, 경련, stomach cramps, 변비, constipation, 설사, diarrhea, 메스꺼움, nausea 정도가 있겠습니다. My bloating is down 한 다음 바로 way down 이라고 했죠. way는 부사로 사용되면 훨씬, 엄청 이라는 뜻입니다. AG1 찾아보니 엄청 비싸네요. 사온 과일과 채소를 씻으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Washing vegetables and fruit can be very laborious. Washing vegetables and fruit can be very laborious. Washing vegetables and fruit can be very laborious. 영어 단어에서 lab이 들어가면 10중 8구는 라틴어 laborare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일하다, 노력하다 라는 뜻이죠. labor, 가장 기본적인 단어, 노동, 일입니다. 노동절을 Labor Day라고 하고 노동당은 Labor Party라고 합니다. Laboratory, 들어보셨죠? 실험실입니다. 연구원들이 노력해서 일하는 곳이죠. 보통은 육체적 노동을 말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신적, 감정적 노동도 해당하겠네요. Laborious, 형용사로 사용되었으니 뜻이 뭘까요? 힘든, 고된이라는 뜻이 되겠죠? 쌀포대를 5층으로 나르는 것도 힘들지만 딸기 꼭지를 100개 따는 것도 힘든 일일 수 있죠. 깻잎을 한 장 한 장 씻는다든지 하는 거예요. 두 경우 모두 laboriou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 중에 rigmarole이 있습니다. 이건 길고 복잡한 절차를 말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힘든 건 laborious, 개개의 절차가 많아서 힘든 건 rigmarole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collaborate도 laborare에서 유래했습니다. 협력하다, 같이 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elaborate도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다 라는 뜻인데 설명하는 것도 힘든 일이긴 하죠. 목 아프고 입 아프고 안 그렇습니까?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발음이 불분명하고 말이 느린지 몰랐습니다. 사투리도 완전히 숨길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는 483명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더, elaborate가 동사로 쓰이면 elaborate이고 형용사로 쓰이면 elaborate, 정교한, 상세한이라는 뜻이죠. 동사는 elaborate, 형용사는 elaborate. 이런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정리해 드릴게요. 글로 쓰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말할 때 이런 구분을 잘 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문장을 다시 들어볼게요. Washing vegetables and fruit can be very laborious. Where vegetables and fruit
일까요? 왜 채소는 셀 수 있는데 과일은 셀 수 없을까요? 물론 과일도 그 종류를 말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 이유는 단어의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fruit은 훨씬 오래전에 유입되었고 그 시작부터 셀 수 없는 명사였습니다. 반면 vegetable은 상대적으로 최근이고 셀 수 있는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어는 많은 경우 논리보다 사회적 약속이나 습관에 의해 생겨나고 굳어집니다. news도 처음에는 복수형으로 사용되다가 이제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죠 뭐. 과일, 채소는 왜 꼭 씻어야 할까요? 들어보시죠. They're very dirty and oftentimes very full of pesticides. They're very dirty and oftentimes very full of pesticides. They're very dirty and oftentimes very full of pesticides. pest는 해충이고 side가 붙으면 죽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 pesticide가 농약이 되겠죠. 참고로 살충제는 insecticide라고 합니다. insecticide. herbicide 뭘까요? herb는 풀이니까 풀을 죽이는 제초제입니다. herbicide. 영국에서는 herb라고 하죠. homicide, suicide, genocide. 무서우니까 넘어갑시다. 농장을 운영하는 분이 꼭 씻으라고 하니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한국에서도 과일과 채소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가운데 니콜슨 여사님도 서머 가든의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머 가든은 쉽게 말해 텃밭입니다. 주로 여름 작물을 많이 심는데 토마토나 고추 같은 것을 심거나 그때그때 마음 가는 대로 재배합니다. 그래서 커스웨이라는 온라인 가구몰에서 뭘 샀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I did order a bunch of freestanding planter boxes from Causeway. I did order a bunch of freestanding planter boxes from Causeway. I did order a bunch of freestanding planter boxes from Causeway. I did order a bunch of freestanding planter boxes from Causeway. freestanding은 독립적인이라는 의미인데 물리적으로 다른 구조물에 의지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책장을 샀는데 벽에 못을 박아서 고정해야 한다면 freestanding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단지 혼자 서 있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autonomous를 사용합니다. 요즘 로봇 청소기 보셨습니까? 누르기만 하면 구석구석 다니면서 남김없이 청소하고 문턱도 넘고 다 끝나면 알아서 충전하러 돌아갑니다. 또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도 있죠. 그런 제품이나 설비를 autonomous 또는 self-sufficient라고 합니다. 플랜터는 이런 겁니다. plant, 즉 식물을 담는 것이니 planter겠죠. 이런 걸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딱 대응하는 단어가 없어서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큰 화분? 화분은 꽃을 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검색하니 식물을 심는 것도 화분이라고 하네요. 판매 사이트에 가보니 대형 화분, 사각 화분, 트레이형 화분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 어쨌든 영어로는 planter입니다. 저녁을 먹었으면 설거지도 해야겠죠?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싱크대가 다릅니다. 요리하는 싱크대가 있고 설거지하는 싱크대가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곳에는 식기세척기가 양쪽에 2대 달려 있고요. 다 끝나고는 싱크대를 씻는데 자신이 사용하는 전용 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핑크 스타프이라는 다른 세제가 있다고 하면서 혹시 사용해본 사람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들어볼까요? I want to know if it is a hack or if it's hype. I want to know if it is a hack or if it's hype. I want to know if it is a hack or if it's hype. 핵. 이거 말고요. 핵. 영어 단어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해커. 인터넷에서 정보를 훔치는 사람이죠. 해킹. 나 휴대폰 해킹 당했어 라고 할 때도 사용합니다. 하이프는 뭘까요? 요즘엔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 노래 하이보이 때문에요. 멋지다, 쿨하다 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사실 하이보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하이프맨, 하이프워먼은 의미는 좀 다르지만 사용합니다. 공연이나 행사 전에 나와서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하이프맨, 하이프워먼이라고 합니다. 하이프에는 흥분시키다, 신나게 만들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핵인지 하이프인지 알고 싶다고 하는 건 뭘까요? 핵은 나쁜 거니까 안 좋은 거고 하이프는 좋은 거니까 좋다는 말인가 보다. 이 제품 좋던데 그럼 하이프라고 해야지. It's a hype.
하시면 이 짧은 문장에서 벌써 두 개가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 hype의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과대 과장 광고입니다. 판매 촉진을 위해서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제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명사, 동사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과대 광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사용되면 사람이 부풀려졌다니까 뭡니까? 흥분되어 있다, 날아갈 것 같다 라는 의미이고, hype man 하면 다른 사람을 흥분시키는 사람이고 또 멋지다라는 뜻이 되어서 hype boy 같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사용되면 과대 과장 광고 또는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소문이 무성한 것을 말합니다. 런던 베이글 먹어봤어? 어때? 요즘 엄청 하이프하던데? 떠들썩하던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 완전 하이프야, 과장된 거야 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하이프가 불가산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거 써보니까 좋던데? 이 의미라면 It's a hack 이라고 해야 합니다. 핵은 원래 안 좋은 의미지만 무엇인가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에 사용합니다. 전에 뉴스에서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 세력이 해킹으로 이더리움을 얼마를 훔쳤다고 했죠. 지금 가치로 1조 4천억 원이라고 하던데 그걸 벌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에서. 그런데 해킹을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벌었죠. 그렇게 원래는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을 핵이라고 합니다. 싱크대 얼룩이나 기름때를 제거하는 것은 엘보 그리스가 필요한 일이죠. 이건 지난 쇼츠에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핑크 스탑을 사용하면 힘들게 문지르지 않아도 잘 지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 해킹한 것처럼요. 그래서 라이프 핵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꿀팁이 되겠네요. 꿀팁은 셀 수 있죠? 내가 꿀팁 하나 알려줄게. 그래서 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I want to know if it is a hack or if it's hype. 저도 알고 싶은 게 있네요. 식기세척기 어떻습니까? 저는 좀 못 믿어온데 이거 사용해 보신 분 Is it a hack or just hype? Leave a comment below.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끝!